전년 대비 전형별 비율 변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은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늘어난 정도를 나타낸 거고요. 주황색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줄어든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상당히 줄어들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것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확대된 모습입니다. 즉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상당 비율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중하위권 이하 대학 쪽에서는 그 전형별 비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서울 경인 지역의 중하위권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줄어든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시내 24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변화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서울 시내 24개 대학은 40%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33.7%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했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 비율이 34.2%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39.2%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규모가 줄어들고 정시 모집 인원 규모가 확대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 비율도 상당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즉 2022학년도 전형별 모집 인원 규모의 변화는 단순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되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됐다라고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일부 쏠림이 심했던 전형의 규모가 줄어들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전형 간 규모의 균형성이 강화됐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즉 전형 규모의 균형성이 강화되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트랙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과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규모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교과 역량과 논술 역량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으로 전형하는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등 4개의 전형은 여전히 일정 비율로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할 때 대학마다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다양한 대학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높은 원점수의 A 성취도를 목표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40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형 학교장 추천 전형을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 전체 40개 대학 중에서 25개 대학으로 62.5%를 차지합니다. 즉 학생부 교과형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62%를 넘습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체 40개 대학 중에서 17개 대학에서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된다면 소신껏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수능 최저 기준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등급 조건을 평균 등급으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크게 수능의 3개 영역이 활용되는 대학과 2개 영역이 활용되어지는 대학으로 구별됩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3개 영역이, 중상위권과 중위권에서는 2개 영역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은 평균 2등급 내외, 중상위권과 중위권에서는 평균 2.5등급에서 3.5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전년도 입결을 분석해 보면은 지원자 중 대략 40%에서 60%만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우수한 내신 등급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수능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지도해야 할 듯합니다. 수능의 영향력은 학생부 교과 전형 쪽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확대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는 자료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어지는 일부 대학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연세대 활동 우수형, 연세대 국제형 등 주요 대학 중에서 이들 3개 전형에서 추가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전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떠올리면 조금 답답하죠.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평가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한 연세대 사례를 보면 2021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등 일부 항목을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발표하였고 1, 2학년의 경우에도 현재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연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수시 모집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1학년, 2학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에 충실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연세대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일부 영역을 아예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이 주어진 학습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일단 시작은 학교 교육과정의 선택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연합형 교육과정이나 공용 캠퍼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처럼 집단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독서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 향상의 모습은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수업을 통한 성장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노력을 통한 포괄적인 성장의 모습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우수하게 평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술 전형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33개 대학에서 11,000명을 모집을 하다가 2022학년도에는 9,300명을 모집합니다.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가 적성고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유형의 논술 전형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논술고사 유형과는 아무래도 다를 듯합니다. 적성고사 전형 자체가 3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중위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된 논술고사도 이들 중위권 학생들이 접근할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처의 이야기로는 약술형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학교 내신평가의 수행평가 유형 혹은 학교 내신평가의 서술형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내 5개 대학 2020학년도 정시 등록자를 연도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시내 5개 대학의 정시 등록자들 중에서 재학생 비율은 평균 29.9%였고 졸업생의 비율은 69%였습니다. 이렇게 재학생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졸업생의 수능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재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수시 비중이 워낙 크고 정시 비중이 낮아서 재학생들이 정시 전형에 집중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에는 대입 전형의 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이제 재학생도 수시 전형, 그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도 준비해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대폭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대입제도를 단순히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정시 확대, 그래서 정시 전형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될 듯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 전형 구조가 개편되어 특정 전형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전형 간 규모의 균형이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입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될 시기입니다. 수시 전형과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시 전형과 수능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함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 그리고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그리고 수능 정시 위주 전형으로 이 3개의 트랙을 하나로 준비할 때 선택권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대입의 변화와 전형 유형별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제도가 바뀐다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진로 목표를 뚜렷이하고 본인의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대입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